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오늘 갑자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알펜시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KH, 그죠? 배상윤의 KH의 입찰 가격을 알려준 혐의다. 그래서 검찰은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최 전 지사의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요 쌍방울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이분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검찰이 뭔가 수상하다고 그러죠. 그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신속히 진압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KH 배상윤 회장의 주요 혐의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인데 이거 2021년 사건입니다. 최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입찰 관련 정보를 KH그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4년 동안 묵혀놓았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틀 전에 갑자기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5월 30일 기소하고 언론에는 지금 흘렸다 그러네요. 이거 한 달이 지나서 흘린 거잖아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인데 이는 배상윤 회장에 대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너 계속 캄보디아에 숨어 있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군요. 네. 와, 네. 그래서 뭐 김광민 그 변호사가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지적을 사실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그 알펜시아 그 KH의 이제 그 뭐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이제 받았던 것이 이제 3년 전이죠. 4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4년은 아니고. 근데 사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KH의 이제 배상윤 회장이 이제 해외 도피를 하면서 이 사건은 사실상 이제 기소 중지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배상윤이 이제 해외에서 귀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문순 지사부터 먼저 기소를 한 거예요. 네. 뒤에 이제 인터뷰에서 나오겠지만 3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의도가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배상윤의 이제 그 입틀막을 위한 약간 경고성 또 위협성 기소가 아닌가. 너도 들어오면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들어오지 마라. 네. 이런 검찰의 섬찟한 경고가 담겨 있는 거죠. 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날 정도로 검찰은 배상윤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이 판단은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문순 전 지사가 지금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진짜 속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언론에서는 최문순 전 지사의 반론을 매우 짧게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 해서 조금 최문순 지사하고 오늘 또 통화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좀 들어볼 텐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뭔가 이상한 기소를 지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상윤이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경기도가 대북 송금 사업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검찰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지난 3년간의 그 농사 공든탑이 아래로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검찰 수사 검사들이 거꾸로 이 조작 수사에 책임을 지고 피의자로 전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자연스럽게 네. 검찰 개혁에 이제 그 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급격하게. 네. 그래서 좀 기를 쓰고 그 배상윤의 귀국 후 또 양심 선언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최문순 지사도 또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저희들 최문순 지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좀 같이 들어보시죠. 내가 요즘 KH그룹 저 배상윤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지금 보니까 계속 그 국힘당에서 이제 검찰하고 이제 그 딜을 이제 시도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참 경천 동지 할 일입니다. 아유. 그리고 배상윤은 사실은 이제 검찰이 약점을 잡은 게 그 알펜시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죠? SBS에서 이제 그 배상윤이 이제 그 귀국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재명 또 저 경기도는 대북 저 사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직후에 왜 갑자기 우리 저 지사님을 저 기소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렇게 계속 떠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일각에서 해석하기는 배상윤 너 들어오면 잡아서 공범으로 기소할 테니까. 네. 너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고생을 많이 겪으셨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년 조사받고 뭐 그런 게 한 3년 됐죠. 아이고. 그 이분이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느닷없이 그 사이에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조사도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3년 전에 이제 조사받고 그 이후에 뭐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3년 전이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2022년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2022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 시작하자마자 이제 배상윤은 도망갔거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상윤을 보통은 이제 들어와서 공범이니까 조사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그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때 그래서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배상윤이 들어와야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야, 참. 저게 2022년에 조사하고 3년 동안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기소를 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야, 검찰 진짜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검찰 그 가장 핵심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뭐 뉘우칠 생각을 안 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검찰 조직을 이제 그 보호하는데 지금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데 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아니면 봉욱 민정수석의 임명 이게 이 적폐 검사들한테 이 잘못된 시그널을 또 전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런 내용을 지금 인터뷰 몇 개가 더 있는데 최문순 지사의 저런 내용이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검찰이 써준 공소장 내용 그대로 그냥 베껴 쓰는 언론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인터뷰 내용. 자, 이제 지금 이제 알펜시아에 대한 이제 그 KH가 결국 7,8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이건 이제 헐값 뭐 인수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최문순 뭐 강원지사가 마치 그 KH에 그 굉장히 큰 헐값 매각을 통한 특혜를 베푼 것처럼 다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알펜시아 리조트는 물론 이제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만들어지긴 한 겁니다만은 이게 약 1조 6천억이나 들어가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상 골칫덩어리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우리 저 박태웅 기자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 이제 민간에 매각하려고 강원도 무지하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KH에 이제 매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 내용도 최문순 전 지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입찰 뭐 담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알펜시아가 매각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골칫덩어리였었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제 전임 지사가 국민의힘 계열 전임 지사가 1조 6천억이 들여서 그걸 지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매각을 하게 됐는데 한 10년 동안 아무도 뭐 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을 잘 치르고 나니까 조금 저 매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댓 개 정도가 생겼었죠. 그걸 가지고 수의 계약도 진행하고 경쟁 입찰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KH가 제일 높은 가격을 쓰고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워낙 이게 이제 골칫덩어리고 하니까 이제 네. 업체 입장에서 이게 도가 말하자면 갑이 아니고 차라는 업체가 이제 조금 도가 을이죠. 슈퍼을입니다. 슈퍼을. 슈퍼을. 읍소하다시피 해서 제발 좀 사달라고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는 뭐 그거는 사실 정무적인 판단인 것이 뭐 이렇게 객관적인 그렇죠. 판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 시장에서는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그 이하 그 부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시장 가격은 5천억 정도나. 근데 이게 7천 몇 억 정도에 7,800억, 7,800억이니까 뭐, 근데 부채가 그때 부채가 7,800억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팔고 난 후에도 부채가 계속 있으면 좀 그걸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곤란하기 때문에 대개 한 뭐 8천억. 언론에도 그때 다 났었습니다. 한 8천억 내외로 매각하면 뭐 서로 체면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감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알펜시아라고 얘기하는 게 뭐 지금 뭐냐고 자꾸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뭐 박대웅 기자가 이건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알펜시아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 개최하는 개최 현지에 만들어진 이제 대형 리조트죠. 그렇습니다. 그 리조트 이제 외국 당시 이제 올림픽 경기 할 때는 선수들이 거기서 묵도록 선수촌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관광지로 관광 리조트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용객이 너무 적고 또 그래서 아주 그 강원도 개발공사가 강원도가 100% 출자한 개발공사가 그걸 지었거든요. 뭐 빚더미에 앉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1조 그 6천억을 이제 들여서 지은 건데 부채가 지금 7,800억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저걸 매각을 해서 부채만 다 갚아도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 도의회나 아니면 또 지역의 그 언론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800억에 한 200억 정도 더 얹어서 한 8천억 정도에만 매각을 하면 성공적인 매각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7,800억에 이제 매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펜시아가 KH에 턱없이 그 낮은 헐값에 매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거에 한 1, 200억 정도 당초 기대했던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이 입찰이 낙찰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자체장들을 저렇게 기소를 할 만큼 저게 무슨 대단한 범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저렇게 이제 7,800억에 매각함으로써 사실 이제 부채를 털어낸 거거든요. 강원도 그 재정에서 7,800억 부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일단 헐값 매각이라고 하는 건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KH에 특혜를 준 것 같은 거는 저도 오늘 이번에 통화를 하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이 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지금도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불러주는 그대로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검찰에 희생된 바로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언론들이 지금 알리지 않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결국은 최문순 지사가 이제 기소가 된 혐의는 그 입찰을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입찰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흘려줬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이제 입찰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뭐 들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사전에 입찰 정보를 알려줬다는 게 뭐냐면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대충 한 8천억 정도 팔리면 이제 성공적인 매각이라고 하는 그 내부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거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이제 그 스키 점프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키 점프대는 그 원래 강원도에서는 팔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거기는 이제 뭐 동계 유니버시아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계속 또 연습을 자유롭게 해야 될 또 훈련장을 확보하는 또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다 매각을 해도 스키 점프대 정도는 매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워낙 이게 안 팔리니까
누가 이걸 인수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키 점프 때도 끼워서 한 8천억 정도에 이제 좀 팔자 이렇게 이제 강원도청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졌고 이건 대부분 다 지역 사회에서도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KH가 뭐 입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떤 때는 또 입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과정이니까 강원도청에서 여기에 그 관심을 보이는 업체한테 하나의 안을 제시한 거예요. 네. 한 8천억 정도에 사간다면 뭐 한 스키 점프대도 줄게라고 하는 이제 강원도청의 이제 그 내부 가지고 있는 이제 보관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입찰을 이제 방해한 걸로 이제 몰아간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이제 저 언론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입찰 정보를 이제 뭐 사전에 뭐 흘려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입찰 정보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그 가격이 7,800억 이하로 유찰이 되면 그 이하로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고 네. 예, 수의 계약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이제 맞춰주되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 올림픽 때 보면 스키 점프 때라고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안 팔기로 됐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내려가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무진하고 판단하기에 그것까지 끼워서 주고 그것까지 끼워서 주고 8천억을 받자.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서류로 문서로 했는데 그게 입찰 가격을 그게 암호다 이겁니다. 암호로 흘려줬다 이런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수의 계약하고 공개 입찰하고 이렇게 그 교대로 순차로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어떤 때는 그냥 뭐 수의 계약하려면 저기 도에서 제시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8천억이나 부채가 8천억으로 그 당시에 언론에다 났었고, 그러니까 8천억 정도 받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8천억 얘기는 뭐 또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었고. 네, 언론에도 났었고 도의회에서나 의회에서도 다 그 정도로 어떻게든지 받아봐라. 이랬던 거고 정확히는 7,800억이고요. 근데 이제 7,800억에 낙찰이 된 겁니다. 7,800억은 아닌데 그 부근에. 근데 거기에 그 스키 점프대는 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뺐었는데 제가 서류를 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가라. 이 제안을 한 서류를 가지고 그게 입찰 정보를 흘렸다. 이게 이제 핵심 가장 키 포인트, 검찰에서 주장하는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서류로 몰래 기속말 한 것도 아니고 서류로 공식적으로 준 건데도.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저 애물단지 그 알펜시아의 이제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업체가 한 서너 개 업체 정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업체들 상대로 어떤 때는 수의 계약을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공개 그 경쟁 입찰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관심을 보이는 업체한테 이제 강원도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또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제안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의뢰 입장으로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돈 가진 사람한테.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이 입찰 예정가액이 낙찰 예정 금액이 한 10%씩 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7,800억이 마지노선이죠. 7,800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알펜시아를 매각하고도 여전히 부채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매각을 통해서 강원도가 이익이 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는 갚자. 그래서 7,800억이 마지노선이었고, 그래서 7,800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진짜 이제, 뭐 다시 입찰을 진행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수의 계약하기도 부담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강원도가 이제 마지노선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한 8천억 정도의 스키 점프, 가져가면 스키 점프도 끼워줄게. 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8천억은 아니고 이제 7,800억에 최종적인 타결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7,800억에 스키 점프대까지 이제 끼워준 것인데, 검찰은 요 다 200억 싸게 팔았다. 이걸 가지고 결국 이제 최문순 지사가
사전에 이제 입찰 정보를 이제 흘려주고 도에 이제 말하자면 그만큼 이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캐비넷에 갖고 있던 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그 배상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자기네들은 다칠 상황이죠. 네. 쌍방울 그 대북송금 사건은 네. 결국 이제 KH그룹 쌍방울 이 모두 검사들까지 다 다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불이 나게 지금 배상윤의 입을 틀어막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지사를 희생양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뭐 그 알펜시아나 다 그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그 자기가 가진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대한 뭐 알펜시아는 손해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고 대장동은 최대한 이제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인데 검찰은 자기네들이 일정한 선을 정해서 그 선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범죄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그 정책 결정을 해서 해당 지자체장들이 자기 그 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을 한 게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이건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유튜브 실행하고 유탐사 검색하고 유탐사 클릭하고 구독 누르고 영상 선택하고 알림 설정하고 전체 설정 꼭 좋아요 누르기 하시면 유탐사가 널리 알려집니다.